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재건축 급등세 심상치 않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건축발 불안 확산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4곳을 지정하면서 재건축 불안을 좀 잠재우려고 했는데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죠. 이건 뭐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잠실주공 5단지랑 음마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오히려 20% 이상 상승한 걸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한계가 있는 제도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안 된 노원구 지역 풍선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건축 불안이 확산되자 4월 29일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교란행위 빈발단지는 재건축 재개발 후순위로 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란행위를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일단 과열 양상이 뛰는 재건축 단지는 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 이렇게 보여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치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 심의가 보류가 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언급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건축 아파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호가와 실제 거래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질금리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작은 부시도 위험하다는 부분이죠. 박원 서울시장이 괜히 2018년부터 구역 지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김영미 전 국토부 장관이 맨날 재건축만 때려잡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재건축만 절대로 올라가지 않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상승세를 옮겨 나가는 불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침체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월에 3,800건, 3월에 3,700건, 그리고 4월에도 2,000건 등록이 됐는데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수준이 등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상 불가긴 해요. 경기도 지역은 뭐 여전히 거래량이 꾸준하게 붙고 있어서 실수자 중심의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4월 말부터는 조금 거래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울 아파트 심리 지표가 빠르게 회복 중이거든요. 이제 선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심리 지표가 회복세가 나타나는데 특히 4월 말부터 이 회복세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권 중심의 심리 회복세가 높다. 그래서 4월 말부터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등록 매물 수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지난주에 48,000건이었는데 지금 47,500건 수준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거래가 된 건지 또는 5월 말 잔금 조건의 매물이 이제 회수에 들어간 건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고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심리 지표가 회복되다 보니까 일단은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은 계속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서울 지역은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09까지 올라갔고요.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 가격이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경기 지역도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뭐 매매 전세 모두 다 뜨겁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승세가 지속될 건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경고드렸잖아요. 경기도 외곽 지역과 인천 지역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굳이 매수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요 아파트 시세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 볼게요. 이번 주에 거래가 2건이나 터졌습니다. 전용 76제곱미터. 호가도 지난주에 24억 7천에서 이번 주에 24억 9천으로 2천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도요. 거래가 3건이나 터졌어요. 지난주에 21억 9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1억 9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호가 조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2억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센트는 거래가 한 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 5,500세대에 거래량 한 건 추가된 건 많은 건 아니지만요.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특성으로 보면 일단 거래는 꾸준하게 유입돼 있다는 게 부동산 호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0.5%라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자체를 좀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은 어려울 것이다. 단 금리적인 부분 때문에 2021년 중에 고점 형성하고 그 이후엔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30일 날 23억 5천 하던 리센트 전용 84제곱미터 이번 주에는 일단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트리지움도 이번 주엔 거래는 없었고요. 지난주에 21억 5천,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단지만 살펴봤습니다. 아마 6월 달에 다시 재심의가 진행되는데 잠실조공 5단지하고 음아파트는 100%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이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리센트나 트리지움 아파트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에 아마 재심의를 거쳐서 연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인근 아파트 살펴볼게요. 반포주공 1단지 3주고요. 지금 관리처분 인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야 2주가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 21억 8천이었고 거래도 없었는데 이번 주에 호가가 2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반포자이도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자이 37억에 전용 면적 132제곱미터 거래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27억 8천 하던 전용 84제곱미터 이번 주에 1000만원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도 살펴볼게요. 거래가 2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층만 거래가 됐네요. 21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이번 주에도 거래는 붙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15억 하던 아파트 거래가 붙지 않으면서 15억 호가는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래도 붙지 않고 매물 자체도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까지는 당분간 좀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위례 24단지 꿈에 그리는 아파트는요 2월 달부터 거래가 뚝 끊겼어요. 자, 그런데 4월 30일 날 13억 5천 하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거래가 매물이 걷어들이면서 14억 대로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 요약해 보겠습니다. 잠실조공 5단지 24억 7천에서 2천만원 올라간 24억 9천으로 올라갔고요. 대치 음마파트나 리센트, 트리지움은 변동사항은 없는데 대치 음마파트는 지금 다음 주에 호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래도 붙고 있고 전반적인 최신 매물에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반포주공 1단지 2천만원 올라갔고요. 반포자이도 1000만원 올라갔습니다. 파크리오는 변동사항은 없었고 방이동 코롱 아파트도 이번 주는 쉬어갔습니다. 위례 24단지는 무려 5천만원이나 호가나 재조정되면서 전반적으로 호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중심으로 올라갔던 흐름이 일반 아파트로 넘어가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 요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주 0.26에서 0.27로 상승세가 확대됐고요. 그 중심에 서울 지역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 가격은 조금 안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에서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좀 위험 요인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내년이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금리와 공급적인 부분인데 올해 금리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가 주지 않으면 내년에 공급단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금리적인 부분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3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원구 지역이 0.21로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왜? 노원구 지역도 재건축 안전진단 일부 통과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규제에 포함이 안 됐네. 갭투자할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라 해서 호가와 실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양천구 지역도 상승률이 확대되고 있고요.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 포함된 영등포 지역도 호가 상승세가 통계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권에서도 소폭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어디? 서초구 지역과 강남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만 올라가면 상승이 없는데 결국은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가격을 올릴 것이고 노원구 지역 상승세가 강북구, 도봉구까지 올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오른 곳 지역 찾기가 어려운 경기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은요, 서울하고 서울 인접의 인기 지역보다도 오히려 외곽 지역 상승세가 그동안 두드러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의 실수요자의 대거 매수세가 아직까지 진정될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자산 패닉 바잉이 좀 멈춰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빨리 신호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봤자 올해 10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닉 바잉은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는 뭐 내가 분위기가 좀 바뀌면 매도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거 한번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 부담도 있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뭐 2년 정도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2년 뒤의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번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 재건축발 불안이 계속해서 시장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소장이 아마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 불안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